이번 주 전국에 기록적인 폭염이 닥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무려 2억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90도가 넘는 기온을 체감하게 될 전망입니다. 연방공중보건국장이 SNS에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불안과 우울증 증상 위험이 2배나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낙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약 80건의 낙서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북한을 방문합니다. 이르면 오늘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질 걸로 보입니다.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의료계 집단 휴진이 오늘 진행됩니다. 오늘 휴진에 참여하는 의사들은 병원을 닫고 총 걸기 대회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 전국에 기록적인 폭염이 닥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무려 2억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90도가 넘는 기온을 체감하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지금까지 기록한 최고 기온을 경신하거나 근접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몬펠리에와 시러큐스, 그리고 피츠버그를 포함한 북동부의 일부 도시에서는 30년 내 경험하지 못한 높은 온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뉴욕주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주 방위군까지 배치했고 뉴욕시는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폭염은 특히 히트돔, 즉 열돔 현상과 함께 광범위하게 더 오래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폭염은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지수가 100도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LA 북서쪽 지역에 대형 산불이 나서 1,200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로 뒤덮인 산에 소방관들이 접근합니다. 소방 호스를 어깨에 메고 강한 물줄기를 계속 퍼붓습니다. 하지만 사나운 물길은 쉽게 잡히지 않고 고압 전선을 위협하며 산등성이마다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북서쪽으로 약 100km 지점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크게 번지면서 근처 휴양지에 머물던 1,200명이 긴급 대피했고 피라미드 호수 일대는 폐쇄됐습니다. 5% chance it might not be fine, and then it became like a 10-20% chance, and then eventually the sheriff was just like, you guys gotta go. 아직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약 60제곱킬로미터를 태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밤 기준 진화율은 2%에 그치고 있고 바람도 계속 불고 있어서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The winds are probably going to be the biggest factor in battling this blaze. We're going to have gusts as high as 60 miles per hour, but that would not be a constant. 이곳뿐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동쪽 방향에서도 산불이 여러 건 발생했고 북쪽 세크라멘토 근처에선 누런 들판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등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미 서부 지역은 뜨거운 공기가 갇혀있는 열돔 현상 속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연방공중보건국장이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들 서비스에 술, 담배처럼 관련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가 주치의로 불리는 비백 머시 공중보건국장은 오늘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보건국장 이름으로 SNS 플랫폼에 경고 표시를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장은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불안과 우울증 증상 위험이 2배나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기준으로 이들 청소년 연령 그룹의 하루 평균 SNS 사용 시간은 4.8시간이었습니다. 보건국장의 권고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와 청소년의 SNS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머시 보건국장은 뇌 발달에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에 SNS의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정부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LA 통합교육부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이사회에서 내일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결의안 통과 후에도 세부적인 규정 공지와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그리고 이사회 승인 절차가 남습니다. 정신건강서비스국의 조사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출생자들의 불안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39% 급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생의 16%가 문자 메시지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국 교육구 4분의 3 이상이 이미 학업 이외 용도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학교의 자율에 맡기면 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폭포 인근 하바수파이 폭포를 찾은 관광객 수백 명이 위장질환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하바수파이 폭포는 투명하고 맑은 청록색 물이 흐르는 것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 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폭포 인근 식수대에 물을 마신 이후 심한 구토와 고열 증세를 보인 한 수의사는 식수대에 설치된 필터가 바이러스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 발생 지역은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인디언 보건서비스 측은 위장질환 발병 원인을 조사 중이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LA 한인타운 내 낙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타운 미화는 물론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80여 건의 낙서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 버몬트와 올림픽이 만나는 곳 부근의 한 건물입니다. 유명 중식당이 영업을 중단한 이후로 어느새 건물 외벽은 온갖 낙서로 뒤덮였습니다. 흉하게 변해가는 건물을 보다 못한 주민들의 신고가 빗발치면서 한인단체가 본격 낙서 지우기에 나선 겁니다. Not as safe as if you would have a nice clean wall. So people like to see the areas clean. People like to walk by, making sure that the city looks beautiful. So we're here to help out with that and making sure they feel safe and not have any graffiti in their wall. LA 시정부의 위탁으로 낙서 제거 작업을 담당하는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는 타운 내 낙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타운 내 접수된 낙서 신고는 무려 약 9천 건으로 한 해 동안 무려 13%나 급증했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도 하루 평균 접수되는 낙서 신고는 평균 8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7명의 담당 직원이 일주일 내내 낙서 제거 작업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In Koreatown, around 80 requests a day. So we have a total of 7 staff that dedicate just to removing graffiti. And those 7 staff service all of Koreatown and surrounding areas as well. A variety of different requests. So people from the city, people from the business owners, people that are constituents that live in the neighborhood as well. 더구나 일부 낙서는 갱조직 표식으로 인식되면서 환경 미화뿐 아니라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KYCC는 누구나 앱을 통해 손쉽게 낙서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 직원의 이메일이 해킹당해 LA 카운티 주민 2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운티 보건국 서비스 이용자들 중에는 한인들도 많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직원 53명의 이메일이 올해 초 해킹당해 LA 카운티 주민 2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과 함께 건강보험 정보와 기타
기타 금융정보 등입니다. 이번 해킹은 지난 2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발생했으며 보건국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한인검사협회가 치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한인 법조인들은 치안 강화와 검사 간 교류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 검사들끼리 협력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힘쓰겠다. 치안 강화와 정의 증진에 최선을 다해 단결하겠다. 70여 명의 한인 검사들이 지난 주말 오렌지 카운티 NIM에서 치안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In order for Koreans to have a voice and make a difference, we need to lift one another up and join forces together so that justice can be achieved for our community. So I hope that for all the attendees tonight, that they're encouraged and that they come away from this experience saying, you know what, I want to support my community, I want to do better. 행사에 참석한 영킴 연방하원 의원은 남미 원정 범죄 조직단의 활동 등을 언급하며 최근 악화된 지역사회 치안을 위해 검사들과 협력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치안을 좀 더 강화시키고 또 가주에 지금 여기 행사가 이제 애나임에서 있으니까 캘리포니아 내에 있는 법안들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조금 강화시키든지 아니면은 나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좀 바꿀 수 있는지. 한인검사협회는 한인들의 고위직 임명에 힘쓴 뉴욕주 서포크 카운티 검사장에게 공로상을 그리고 에릭 곤잘레스 뉴욕주 킹스 카운티 검사에게 올해의 검사상을 수여했습니다. I wanted to get the best and the brightest, and it didn't matter about their background. And what we've come to find is the best and the brightest, oftentimes in our case, were Korean Americans. So we had the first female Korean American bureau chief in our office. 또 도미닉 최 LA 경찰국장에게는 선구자상, 제임슨 LA 한인회장과 짐구 오시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에게는 커뮤니티 서비스상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 나와가지고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애드보케이도 하고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한인 커뮤니티 멤버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뭐 더 많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한인들에 대한 뭐 궁금한 점. 저희가 앞으로도 검사협회에서 지향하는 것과 저희 상공회에서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한인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많은 또 이야기도 했고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인검사협회는 UC 얼바인 법대와도 교류를 맺고 장학금 전달과 한인 멘토링 프로그램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LA 코리아타운 라이온스 클럽이 지난주 회장 2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제50대 회장에 취임한 장병우 신임 회장은 그동안 이어져 온 장학 사업과 불우이웃 돕기 등 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한국 마산 무학 라이온스 클럽 등 자매 라이온스 클럽과 함께 진행해온 각막 이식 사업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또 30년간 장학사업을 꾸준히 실천해서 이제는 그 규모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참 어려운 학습에 어려운 학생들을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코리아타운 라이온스 클럽은 주리사회와 또한 한인타운 사회를 찾아가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피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올림픽 라이온스에서 명칭을 바꾼 LA 코리아타운 라이온스 클럽은 남가주 최초로 설립된 한인 라이온스 클럽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이르면 오늘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질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번 만남에서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북러 양국은 어제 저녁 8시쯤 푸틴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다고 동시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따라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됩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4년 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지난해 9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의 회담 이후 9개월 만입니다. 크렘린궁이 앞서 푸틴 대통령은 내일 러시아 극동 아쿠츠크 지방을 방문한다고 밝힌 터라 극동 지역을 찍고 전용기를 이용해 오후쯤 평양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도착 당일인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양자 관계 수준을 격상할 거라는 겁니다. 특히 비공식 대화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 관련 북한의 테러 무기 지원과 러시아의 인공위성 기술 지원 등 군사협력 강화 방안이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일각에선 1961년 구소련과 북한이 맺은 동맹 조약처럼 한반도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을 명문화하는 수준의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런 요구를 하더라도 러시아가 실제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 일정을 소화한 뒤 내일 베트남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미국은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면밀하게 주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깊어지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 북러 관계 심화를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Not just because of the impacts it's going to have on the Ukrainian people, but because there could be some reciprocity here that could affect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대신 러시아로부터 첨단 기술 제공 같은 대가를 받을 것을 우려한 대목입니다. 백악관은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라면서 앞으로 면밀하게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우려할 만한 흐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Great concern to anyone that is interested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upholding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재래식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부각한다고 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을 거부하면서 서로에 대한 공개 지지를 거듭 확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NN은 무기 지원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위성 프로그램을 도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지도자의 방문은 북한 내에서 김정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한국 의료계 소식입니다. 전국 병원과 의원이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오늘 하루 휴진에 들어갑니다. 정부에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곳은 1,463곳으로 전체의 4% 정도입니다. 정부는 이걸 바탕으로 큰 혼란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의사협회는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김민준 기자입니다. 네, 오늘 하루 휴진하고 오후 2시 여의도에서 열리는 총궐기 대회에 의사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전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의 비율은 4%대로 알려졌는데 서울은 2% 미만으로 알려져 참여율이 예상보다 낮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의협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루 휴진 신고엔 법적 의무가 없다며 실제 참여율은 더 높을 걸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의사들의 휴진 참여도 거듭 독려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협이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에 신고했습니다. 문자 발송 행위가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이를 담합에 동원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또 정부는 이면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에게 집단 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예, 아직 아침이라 좀 한산한 모습이기는 한데 이번 주 수술과 외래 진료가 모두 줄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번 주 수술 예약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제 서울대병원 외래 진료가 25%가량 줄어든 걸로 추산했습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집회 직후 일주일보다 더 휴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대위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휴진 규모나 기간에 조정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SBS 김민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유로 2024를 둘러싸고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함께 축구를 보던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진 데 이어 이번엔 축구 팬들 사이에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식당 앞 거리에서 남성들이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던지며 거칠게 몸싸움을 벌입니다. 경찰들이 헬멧을 집어쓰고 서둘러 난투극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현지 시간 16일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독일에서 원정 응원에 나선 잉글랜드와 세르비아 축구 팬들이 충돌했습니다. 독일 경찰은 현장에서 모두 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Serbischen Nationalmannschaft Anhänger und einmal ein englischer Fan, die dann eben das Spiel nicht mehr schauen konnten.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이 고조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당국은 훌리건 등에 의해 폭력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기장 주류 반입을 금지하고 현장에선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만 판매하도록 하는 등 각종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잉글랜드 대 세르비아 경기는 고위험 경기로 분류해 보안을 대폭 강화했지만 폭력 사태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16일 폴란드와 네덜란드 조별 예선이 열린 함부르크 번화가에선 네덜란드 축구팬 수천 명이 행진을 벌이던 가운데 30대 남성이 화염병을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쏜 총에 다리를 맞고 제압됐습니다. 앞서 독일과 스코틀랜드의 개막전이 열린 14일 밤엔 동부 소도시 한 주택가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이 축구 관람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중국 유명 관광지에서 천연 라텍스라며 파는 제품 대부분이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이징에서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중국 유명 관광지마다 단체 여행객이 필수 코스처럼 찾는 라텍스 매장입니다. 태국산 천연 라텍스로 만든 매트리스와 베개라는 말에 관광객들은 쉽게 지갑을 엽니다. 就去了桂林，他说的是泰国进口的，跟国内的不一样，天然的。 하지만 구입한 지 며칠 안 돼 하자가 발생하기 일쑤입니다. 打开床垫一看，就是好多那种黄色的粉末，它就已经冒出来了。 중국 주요 관광지에서 파는 라텍스 제품의 90%는 저장성 공장들에서 만든 겁니다. 张家界，对，然后那个旅游市场现在就在卖这些。 신소재를 첨가했다지만 사실은 색소만 달리했을 뿐입니다. 绿色的这种呢叫负离子，黑色的那个叫石墨烯，专门石墨烯1公斤是10几万，就是黑粉。 기능성을 높였다고 속여 50배 폭리를 취하기도 합니다. 我们那个8个字枕头，它卖1000多啊，都20多块钱一个的，带有一定的磁产的，也有被它忽悠去了。 태국산 표기도 대부분 가짜입니다. 所以有些客户他就想要这个标，说这个是泰国进口过来的，然后上面有个钢铁这样子啊，其实大多数都是国产的。 100% 천연도 역시 거짓 광고입니다. 它必须要发泡剂，氧化剂，现在社会上通用的都是在80左右。 육안으론 전문가들조차 판별이 어려운데 공인 검사 증명서마저 믿을 수 없습니다. 特别做一个样品，然后拍自己了，好了，然后这通用，就这也可以了。 이런 실상은 현지 매체가 도매상을 가장해 탐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탄성을 높이려고 첨가한 스티렌 등 유기화합물은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중국 당국은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취업 이민 3순위 숙련직 영주권 문호가 1년가량 후퇴돼 대기 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플루톤에서 K-팝 교육이 공식 수업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부에나파 K-팝 센터는 플루톤 통합교육부와 협업해
K-팝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학점을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가을 학기부터 수업이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6에서 8학년 학생들은 오는 2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LA 한인회와 남가주 한인 변호사협회가 오는 7월 11일 커뮤니티 범죄 기록 말소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인회는 오전 10시부터 한인회관에서 체포 등의 경찰 기록과 처벌 등의 법정 기록을 일반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절차인 범죄 기록 말소를 도와 사회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으로 현재 진행 중인 케이스가 없고 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주민들이며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시에 화씨 9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에서 90도 중반을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된다며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숙련직 영주권 문호가 1년가량 후퇴돼 대기 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방국무부는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 숙련직 부문 영주권 승인 판정일이 2021년 12월 1일로 전달보다 무려 1년 넘게 뒷걸음쳤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접수 허용일 역시 2023년 12월 1일로 동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과학자가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해 화제입니다. 권재현 박사가 설립한 인피니티 파워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피니티 파워는 미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차세대 원자력 정지의 상용화를 추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육상 경기 중 마라톤은 인간의 지구력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스포츠인데요. 그런데 큰맘 먹고 한 번 하기도 힘든 이 스포츠를 하루 2번 골로 해낸 여성이 있어 화제입니다. 사람들의 응원 속에서 힘차게 달리는 여성, 호주의 마라톤 선수 나탈리 다우입니다. 올해 52세인 그녀는 최근 태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이르는 약 1000km의 여정을 단 12일 만에 완주했는데요. 하루 84km씩, 즉 마라톤을 하루에 2번씩 12일간 뛴 셈입니다. 지난 5월 하순부터 시작해 극심한 더위와 고관절 부상에까지 시달렸지만 1000km 여정을 거뜬히 마쳐 미분야 기록까지 세웠는데요. 여성과 노년층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며 현재 말레이 반도를 도보로 가장 빨리 횡단한 기네스 세계 기록의 인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꼬치 한 묶음을 손에 든 남성이 꼬치에 의문의 스프레이를 칙칙 뿌립니다. 이게 무슨 맛의 비법인가 보죠? 중국의 한 식당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사실 이 남성이 뿌린 스프레이는 황당하게도 공업용 페인트였는데요. 발암 물질인 아크릴산의 주성분으로 식품에 사용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중국 당국이 해당 식당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는데요. 식당 측은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무료 증정용과 일반 판매용을 구분하기 위해 꼬치에 스프레이를 뿌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은 해고했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대체 뭘 가리려고 뿌린 거냐며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즐거운 추억을 쌓으려고 간 놀이공원에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미국의 한 놀이공원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배짱 두둑한 사람만 탈 수 있겠네요. 미국 오리건주에 있는 한 놀이공원의 앰보스피어라는 이름의 인기 놀이기구입니다. 그런데 좌우로 잘 움직이며 올라가는가 싶더니 180도 뒤집히는 구간에서 돌연 멈추고 말았는데요. 이 바람에 승객들은 약 16m 상공에서 꼼짝없이 거꾸로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소방대원들이 출동했고 수동으로 놀이기구를 작동시켜 모든 탑승객들은 약 30분 만에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었는데요. 지병이 있던 승객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놀이공원 측은 해당 놀이기구가 2021년 처음 운행된 이후 한 번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현재 운행을 잠정 중단하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 타고 물놀이를 하는 건 아닐 테고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운전자를 태운 채 차량 한 대가 강에 빠졌습니다. 중국 수촨성 청두시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차가 난간을 뚫고 강으로 추락했는데 하필 폭우로 물이 갑자기 불어난 상태였다고 하네요.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던 운전자는 다행히 시민들에게 빠르게 발견됐는데요. 시민들이 서로의 몸을 이어 지탱하는 인간 사슬까지 만들어 구조에 나선 덕분에 무사히 강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선행을 실천하는 슈퍼히어로는 영화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인 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